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제 65회 심화 해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50번이고요. 자, 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 그래도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요즘 이렇게 단원 통합 문제를 하나씩 내죠. 가부터 봅시다. 좌의정 박응이 상황에게 이 아르기를 왜구가 중국이 들어가 도적질하고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힌트를 보셨을 거는 이종무 등으로 대마도에 나가 저기 섬에 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맞아서 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 때 우리 왜구를 격퇴했던 조선 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김방경이 중군을 거느리게 하고 홀동과 홍다구와 더불어 어디 간다? 일본을 정벌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와 딱 봐도 이름이 다른 나라 사람 같죠? 원나라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다? 일본 원정을 가고 있는 고려 이제 원나라 간섭기의 모습. 근데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마침 밤에 태풍이 크게 불어서 전함들이 많이 부서졌다. 우리 일본 원정을 갔는데 두 차례 다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라는 말을 드렸었죠. 그럼 요게 더 앞이네요. 3번 다 봅시다. 왜구가 배 500척을 이끌고 진포 입구에 들어와서는 큰 밧줄로 배를 서로 잡아매고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누구? 최무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 고려 말에 나오는 신릉무인 세력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더 뒤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 라를 보겠습니다. 진주성을 포위했고 진주 목사 김시민 나왔으니까 이건 고려 조선 중기의 임진을 한 때죠.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나 나오고 다 나와야죠. 그리고 조선 전기 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 임진은 나왔으니까 나다 가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27.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우사설에서 6가지 점의 하나로 과업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우사설 하면 누구? 성우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육존재라는 말을 했었죠. 자, 그럼 봅시다. 오른쪽에 존먼놈 존재로 표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익에 대한 설명. 1번 마과를 통해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했다. 누굽니까? 정약용에 해당하는 모습이고.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했다. 누구? 홍대용이죠.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유득공, 우리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성환에 등용됐던 사람이고요. 과구록에서 이게 과구록이죠.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그래서 우리 영업전만큼은 절대 팔지 못하도록 하게 하자. 정답은 4번입니다. 금속과학록에서 북한 산비가 진흥원 순수비를 고증했던 사람은 아까 세안도 그렸던 추사체를 창안했던 누구? 추사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 28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여기 보니까 판소리, 여기 한글 소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판소리, 한글 소설, 탈춤, 이거 다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에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주자소,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요 관청은 태종이죠. 갑인자라고 하면 세종 때 만들어졌던 거고요. 태종 때는 개미자죠. 조선 전기네요. 1번이 틀렸고요. 송파자의 산래돌이 도고, 우리 이제 도고는 매점매석하는 거죠. 우리 조선 후기에 상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도고행위도 많이 등장했다라고 했었고요. 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인들이 만들었던 문학 동아리 같은 거라고 봤었고 5번에 인삼, 담배 같은 상품 작물 이것도 조선 후기의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 갑시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왕대비전이 전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입궁했으니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의 봉작을 내리는 것을 오는 중으로 거행한다. 흥선대원군, 왕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익성군이 사실은 고종의 이제 또 다른 표현인데 얘가 고종이 이제 즉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나에 보시면 종로에 비석을 세웠는데 서양 오랑캐가 침범을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화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비석입니까? 척화비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71년, 63년부터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제가 이거 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갑신정변이 끝나고 청나라 잡고 세집니다. 왜냐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 청나라가 진압했고 그리고 일본도 자꾸 우리나라 먹고 싶어하고 청나라가 세지니까 우리나라 어디 데리고 왔다? 러시아 데리고 왔는데 러시아가 남하할까봐 누가 갑자기 들어온다? 영국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거문도 불법 점령은 갑신정변 이후의 모습이다. 갑신정변 84년인데 영국이 거문도 점령했던 건 85년부터 87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시기와 요 시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요. 틀렸고요.
2번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했다. 75년이죠? 그래서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것도 고종이 직접 집권할 때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나서니까 틀렸고요. 러시아가 용안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했다. 용안포 사건 기억하세요? 요거는 190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거로 인해서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이거는 흥선대원군과는 택도 없는 내용이죠. 4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68년에 있었네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 4번이 정답이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고종이 체결합니다. 82년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30번으로 갑시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대문일 때 재배가 당시 발견된 하도갑토 사진이래요. 어떤 용도로 사용된 장소인가요? 그랬더니 훈련도감에 속한 하도감이 있었던 장소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듬해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가 때까지 교련병대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식군인의 차별 대우로 발생했던 사건이 뭡니까? 이듬해라고 하니까 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모군란이 입헌군제 수립을 목표로 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입헌군제 수립은 그거보다 조금 뒤에 있는 갑신정변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왜 우리 차별에 개화 싫어? 막 이런 거죠. 2번 조선총독부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모군란은 1882년 일제강점기 되기 전의 사건이니까 총독부 볼 수 없습니다. 통감부 또한 없습니다. 그렇죠?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어났다. 이거는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이죠. 틀렸고요.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입니다. 2차 가보개혁은 95년, 이제 94년부터 95년까지 전개됐던 내용이니까 이모군란과 관련 없고요. 일본공사의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한다. 왜냐? 이모군란 당시에 우리가 일본 그 교관을 한 명 죽여요. 그래서 그 교관 죽이고 나서 미안해서 일본과 이제 조약 하나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가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 제물포 조약의 결과 야 니네 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공사관 쳐들어 사람 죽여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무서워! 막 이러면서 얘네가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좋습니다. 31번.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복합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 라던 국왕의 약속과 달리 관리들의 침학이 이제 날로 심해졌다. 최시형은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재우의 억울함을 씻기 위해 이대교주, 동학의 이대교주 최시형이 보은 집회를 개최했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최재우를 억울하게 죽은 거를 풀어주시고 그게 무슨 운동? 우리 교조인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교조신원 운동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디서 시작한다? 삼내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가서 복합상소했다가 보은 집회까지 되지 않습니까? 요걸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 보시면 황토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동학의 몇 차 봉기? 1차 봉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교조신원 운동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전봉준과 관련돼 있는 고부밀란 있고요. 고부밀란 당시에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동학 사람들을 잡아 가두자 열받아서 일어났던 게 동학농민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고부밀란. 정답은 4번이죠. 1번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했다. 이거 몇 차 봉기? 2차 봉기죠. 그럼 얘는 나보다 뒤. 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이 설치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1차 봉기에 끝날 때입니다. 1차 봉기가 황토연에서 시작해서 황룡초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했는데 깜짝 놀란 정부가 청나라 끌고 오죠. 그때 일본도 들어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주화약 체결했죠. 그러면서 우리 동학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적어줍니다. 정부 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적었으니까 이거 좀 고쳐줄래? 정부가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그때 패전개혁안을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설치했던 게 교정청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1차 봉기의 끝. 그래서 나의 1차 봉기, 그 다음에 1차 봉기 끝 나와야 되니까 2번도 나 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봉기가 끝났는데 일본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지 않고 일본이 무슨 짓을 저질렀다? 3가지. 교정청을 궁극기무처로 바꾸고 동시에 나가려는 청나라를 붙잡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동시에 경복궁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2차 봉기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나보다 뒤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네 셋을 지금 정리하자면 1차 봉기 끝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하자 2차 봉기가 터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했다. 요게 2차 봉기의 이제 끝이 되는 거니까 요게 마지막으로 나와야겠죠. 되셨어요? 4번은 요 사이에 들어갈 거고요. 오케이, 그럼 순서가 나열이 됐습니다. 좋아요. 32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랍니다. 자, 네덜란드에 파견된 전권대사 스즈키가 보낸 전보 내용이랍니다. 한국이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평화회의의 위원 대우를 받고자 진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 3명,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얘기죠. 그럼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제 파견된 거니까 을사늑약 이후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럼 러일 전쟁 이후고 요때 국권 필탈 전이니까 정답은 5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되게 쉬운 내용이죠. 33번 가겠습니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했다. 끝났네요. 이인영 총대장이고요. 허위를 군사장. 근데 이인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내려갔고 허위가 이끌었는데 우리 동대무가 30리까지 진군했지만 결국은 끝났다.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정미의병 당시에 있었던 그 서울진공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1907년. 1번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돼 있는데 정미의병과 조선혁명 선언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조선혁명 선언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죠. 김원봉이 만들었던 의열단, 거기에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돼 있는데 81년에 영남만인소를 올려서 뭐에 반대한 거냐면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반대했던 겁니다. 근데 쌩까고 82년에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이 됐죠. 정미의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면서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셨을 텐데 상덕태상회를 통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요걸 가지고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뭔지는 몰라도 요런 거는 나는 헷갈리게 하는 걸 거야 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그래도 알아두시긴 합시다. 우리 이제 그 군대식 조직을 갖고 있었던 대한광복회 기억하세요? 대한광복회의 짱 누굽니까? 대구에서 박상진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진이 이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위장회사 같은 거를 만들 거죠. 그래서 곡물상을 만들어서 저기에서 이제 몰래 군자금을 모집하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은 대한광복회, 우리 1915년, 1910년대에 있었던 비밀결사의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일본의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얘랑 세트로 1910년대 비밀결사로 임명찬이 만들었던 게 뭐가 있죠? 독립의군부가 있죠. 틀렸고요. 5번, 고종의 강제퇴위 1907년, 그리고 군대 예산, 그때 순종이 올라와서 체결했던 한일 신협약에서 군대 예산이 됐고 그 해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야죠. 34 가겠습니다.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해가 바뀌었대요. 그럼 이거는 97년이 됐다라는 소리죠. 그곳 유리창과 분칠한 남자가 화려하지만 그을음나는 석탄을 떼는 전도를 옥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빨리 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이라면 97년 아과파천 그 이후의 모습을 고르라는 건데 영선사는 81년에 청나라에 파견된 김윤식이 대표로 갔던 사절단이 되고요. 군국기무처 94년에 설치되어서 가보개혁 추진했습니다. 1차 가보개혁 하다가 없어졌고 2차 가보, 3차 가보 을미개혁이죠. 을미개혁 하다가 아관파천 가셨으니까 얘는 더 앞의 내용입니다. 틀렸고요. 대한국국제, 우리 고종께서 돌아오셔서 대한제국 설립하시고 대한국국제를 99년에 반포하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제너럴 셔먼호는 너무 옛날, 우리 66년에 흥선대원 문집권이죠.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은 이모곤란 때 청나라가 진압해 준 거에 대한 대가로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 체결됐습니다. 옛날 얘기긴 해요. 틀렸습니다. 35.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랍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저항이래요. 가보니까 황국중앙총상회가 창립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황국중앙총상회는 연도를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몇 번을 얘기했어요. 1898. 보안회가 조직되었다. 황무지개항권 요구 1904년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안회 1904, 헌정연구회 1905, 대한자강회 1906, 1907년에 신민회. 그쵸? 그 내용을 1년에 하나씩 기억하시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서상돈을 중심으로 돈을 갚자 서상돈 국제보상운동 1907년이죠. 순서대로네요. 가나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 갑시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주요 간부인 이상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
나 이상재 알아. 회장이 이상재, 부회장이 홍명희, 바로 신간해야 라고 1번 찍으셨으면 틀렸습니다. 이상재는요, 여러 번 나옵니다. 이상재는요, 신간해에서도 나오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할 때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일단 잘 봅시다. 자, 근데 정우의 선언은 신간해. 이거 찍으시면 안 되고요. 듣기에 저령도에 러시아 사람이 석탄고를 건축하려고 땅을 청구한다고 하니 이거를 막아내는 러시아의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단체 어딥니까? 독립협회예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협회는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고자 했던 단체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죠. 만세보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천도교가 되고요.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라고 하면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태극서관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태극서관 자기회사,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만들었던 신민회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독립협회입니다. 러시아 저령도차 요구처지. 사람 이름만 보고 막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대 역사 현장을 찾아서 항상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그림 지도 나오는 내용이 꼭 나오는데 봅시다. 1번부터 지금 기기창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 가능되었대요. 기기창은 영선사가 청나라에 갔다 와서 무기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무기 제조 공장이 되는 거고요. 근대 신문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한성순보가 있는데 한성순보는 문자를 박는다라고 해서 어디서? 방문국에서 만들어줘야 되죠. 틀렸습니다. 2번 봅시다. 제중원터라고 돼 있는데 제중원은 의료기관이죠. 우리가 알렌한테 만들어줬던 그 병원인데 고종의 황제즉위식이 거행됐다? 고종의 황제즉위식을 갑자기 병원에서 왜 열어요? 환구단이죠. 틀렸고요. 백동화가 주족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다가 방문국이 나네요. 방문국은 요거고 우리 백동화 돈전을 만든 쩐을 만드는 곳은 쩐왕국이었죠. 전왕국 틀렸고요. 라 을사늑약이 체열되었다. 덕수궁의 중명전. 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5번에 보니까 원각사 나와 있는데 원각서터 나은규의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것이다. 나은규의 아리랑은 1926년 기억하세요. 요거는 단성사에서 상영된 곳이어서 틀렸습니다. 사실 근데 얘를 모르더라도 4번에서 정답하고 찍고 넘어가셔야죠. 덕수궁의 역사는 조금 많으니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우리 궁궐 시험 문제 나왔었죠. 좀 기억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넘어와서 38.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피고인을 퇴 90에 처한대요. 구한국의 국권회복을 도모한다라고 하면서 조선퇴역령 1조에 따라서 90에 퇴한다. 조선퇴역령 언제? 1910년대죠. 원수부라고 하면 대한제국식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신간해가 창립된 건 1927년이니까 10년대가 아니고요. 치안유지법도 여러분 연도 기억하셔야 되죠? 25년이라 틀렸습니다. 요건 연도밖에 없어요. 헌병경찰제 10년대니까 맞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1908년입니다. 물론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 땅을 넘겨서 팔지만 그 동척은 미리 만들어졌다. 1908년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39.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되게 긴 문제였어요. 이것도 통합 문제였는데 한번 봅시다. 삼국시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제도적인 교육을 했답니다. 그중에 태학, 고구려의 태학이라는 거 있었죠. 고구려, 소수리망, 태학. 맞네요.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려시대 와서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음덕을 입은 관직 진출, 예를 들면 음서 같은 것도 있지만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도 했대요. 그래서 관악인 국자감 못지않게 사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게 최충이 만들었던 구제학당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관악으로 성균관과 향교 같은 게 있었대요. 우리 중앙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 부목균형에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향교가 있는 거죠. 명륜당과 대성정의 기능을 알아본다. 저기에서 이제 선언에 대한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넘어와서 19세기 말 서구 문물을 접하면서 교육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필요해서 학교를 새롭게 설치했답니다. 근대적인 학교가 등장했다는 건데 동문학은 1883년에
우리가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만들어졌고 유경공원도 1886년 국가가 설치했던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로 만들었죠. 맞네요. 가보개혁대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 이후에는 각종 관립학교가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그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5번 보니까 배재학당, 이화학당 나와 있습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학교입니다. 아! 여기 나와 있는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양문을 보급하려고 했던 요 내용이라서 요거는 위에가 아니라 여기에 미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자, 40번 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조선교육령인데 힌트는 여기입니다. 보통 학교의 수업연한이 6년이랍니다. 보통 학교가 수업연한이 4년이었던 거는 1차 조선교육령이고 2차 조선교육령 때 어머 너네 차별이 조금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6년으로 늘려줄게 라고 해서 2차 조선교육령. 요게 몇 년? 22년이죠? 제가 1차는 11년, 2차는 22년, 3차는 38년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네요. 자, 그럼 요게 발표된 이후라고 하니까 서당규칙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한 번만 들어둡시다. 1918년입니다. 안 되고요. 28 독립선언이 발표됐다. 이게 1919년 한 달 전에 있었고 바로 3.1운동 터지게 되니까 관련 없고요. 조선어연구회 21년이네요. 아! 직전이라 안 되고요. 조선여자교육회는 여러분 3.1운동 직후입니다. 그래서 얘는 1920년인데 들어만 두시고 사실 5번을 나머지를 다 몰라도 풀 수 있었던 이유가 2차 조선교육령에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스스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돼 있었어요. 대학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실시하는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고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 하기 위해서 조선밀립대학 설립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이게 스토리상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의 연도를 몰랐어도 내용상 5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41. 가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니까 조선에 돌아가서 인쇄물을 뿌리는 등 인심을 교란하는 동시에 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판매한답니다. 독립공채, 애국공채라고 불렸던 거. 이거 누가 판매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번. 무장투쟁을 위해 중광단을 결성했다. 중광단. 우리 북간도에서 결성했던 중광단인데 요거는 이제 나철 5기호가 만들었던 대종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서전서숙 설립한 사람은 여기 북간도에 똑같이 이상설이 설치했던 학교죠. 신흥강수소는 신민회가 설치했던 독립군 양성소고요. 구미위원부, 우리 외교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실시했던 문자보급 운동 중에 하나죠. 좋습니다. 42.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동원 되기 전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중일전쟁 시작되던 뒤여서 황국신민서사, 30년대 이후의 모습이구나. 일제강점기의 모습이죠. 원산총파업이라고 하면 1929년 연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미세협정 1925년 우리 20년대 청산리 대첩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선형평사 1923년이고요. 틀렸네요. 국가총동원법 1937 이후에 중일전쟁 직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법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 임시토지조사국이라고 하면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시된 사람이 김원봉이랍니다. 자료는 가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계림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창설된 가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이다. 제가 관내에서 2명을 써드렸는데 한 명은 김원봉, 한 명은 김구를 써드렸죠. 이들의 각각 정당과 군사를 써드렸는데 김원봉의 정당은 민족혁명당, 이들의 군사로는 조선의용대, 김구의 정당으로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이들의 이제 임시정부 라인이었죠. 임시정부의 군대는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가 38년이라서 한국광복군은 40년이고요. 그래서 얘가 중국과 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고 얘네 중에 일부가 화북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고 이때 남아있던 김원봉은 오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었다? 난 궁금해 파파파란 말 이러면서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가는 조선의용대를 얘기하고 얘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30년대 중반 이후 관내의 모습입니다. 그쵸? 특히 조선의용대는 3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자유시 참변은 언제 나오냐면 20년대의 모습이고요. 20년대에 우리가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 참변 겪고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걔네가 일제를 쫓아오는 거를 피해서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참변을 겪기 때문에 그때 참변을 겪었던 독립군을 굳이 쓰자면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봐야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30년대 초반 지청천 장군이 이끌던 한국독립군. 시기가 다르죠? 4번 조금 새로울 겁니다. 요거는 그냥 생소한 걸로 하나 그냥 들어만 두시고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소명병학교를 설립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잘 알아요. 누구냐면 박용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분이 일제강점기 되기 전 1909년에 미주 지역에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일제 탄압으로 없어지게 되고 이분이 하와이로 건너가서 1914년에 다시 만들었던 게 뭐냐면 대조선 국민군단 기억하세요? 아, 이분이구나. 그래서 세트로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5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했대요. 이것도 몇 년대 모습? 20년대고요. 청산리에서 승리한 거는 김저진 장군의 이제 북로군정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안 맞습니다. 틀렸고요. 넘어와서 4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최현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 국어운동의 길로 들어서다. 광복 이후 교직 편찬과 교사 양성에 힘쓰고 한글 끝고서를 편찬하다. 우리 한글과 관련된 역할을 한 이제 한글 연구 아니면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최현배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조선어 사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바로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파리강하이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던 시단청년당의 누구? 김규식이 되는 거죠.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독립군부를 조직했다. 우리 고종의 밀지를 받았던 임병찬이 되는 거고요.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는 박은식, 식은밥. 일제에 의해 조작된 백오인 사건을 재판해봤다라고 됐는데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45 가겠습니다.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달래요.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 총선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뽑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우리는 48년에 시행된 50총선을 얘기합니다.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한다라고 돼 있는데 좌우합작위원회는 결렬됐습니다. 틀렸고요. 장면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장면정부가 수립되는데 요 50총선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가 설립되고 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정부랑은 한참 멀은 내용이 되죠. 제주도에서 무효 처리된 선거구가 있었다. 네, 이거 직전에 4.3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진압이 안 돼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선거가 안 돼서 200명 중 198명이 뽑히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되죠. 정답 맞고요.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46. 밑줄친 이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피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은 사는 길이니 비록 중국군이 들어오기로써니 우리 2천만 명이 일어나면 한 놈도 살아갈 수 없이 만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 전쟁이 전세가 불리해졌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북한군이 갑자기 남침하는 바람에 갑자기 낙동강 전선을 했다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누가 개입한다? 중국군이 개입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25 전쟁으로 보셔야 되고요. 에치슨 라인은 그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면서 6.25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얘는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의 배경입니다. 틀렸고요. 부산이 임시수도로 정해졌죠. 그래서 우리 그 전쟁 중에 있었던 1차 개헌인 그 발췌 개헌은 부산에서 전개되었던 개헌이라고 했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한미상해방위 조약은 결과죠.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겠다.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푸에블로 나포 사건은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북한과의 냉전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68년 박정희 정부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두환 그 신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나서 그거를 무력을 진압하고 이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제 신군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는 80년 가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좋아요. 47.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랍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 지었고 그럼 박정희 정부가 지났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5개년 계획을 62년에 처음 실시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5년씩 끊어가면 됐다라고 했죠. 67년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기네요. 2번이네요. 어려운 거 전혀 없고요. 좋습니다. 48. 근데 요거를 좀 따져보면 농지개혁법은 우리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에 해당하는 거고 일본과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부 100억 달러 77년 너무 럭키했죠? 박정희 정부고요. 서울올림픽 노태우 정부고요. OECD는 김영삼 정부, 한미 FTA는 이제 노무현 정부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48. 밑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부천경찰서에서 자행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내린 정부의 보도지침입니다. 보도지침 보고 핵심을 알 수 있을 거고 정부는 언론의 보도 방향을 통제하고 언론에서 이제 정부를 까는 그런 것들은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단순 쇼크사로 날조했대요. 어느 정부입니까? 고문정권 물러가라. 전두환 정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1번 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됐다. 이거는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했던 그 YH 무역 사건과 관련하여 이거 유신 집권기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이죠. 그러다 부마항쟁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무슨 사건 터집니까? 6월 민주항쟁 터지죠.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9차 개헌으로 현재 헌법이 등장이 되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돼 있는데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박정희 정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61년부터 63년까지 군정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전두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봉암 언제입니까? 우리 그 이승만이 3대 임기 중에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시켰죠. 김구초치 철폐는 박정희죠. 박정희 유신 시기. 틀렸습니다. 넘어와서 49. 요게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지도로 보는 우리 지역의 역사, 지역지도의 일부입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가명, 조선 왕실의 발상지라는 의미로 조선 왕실의 발상지. 왜요? 이성계의 어진을 봉헌했답니다. 왜냐? 조선의 왕족의 지금 성씨는 이씨인데 어디 이씨? 그쵸, 전주 이씨죠. 전주라는 건데 또 하나 모를까봐 요거의 옛날 이름이 완산주죠. 완산주에 어느 나라의 도읍이 있었다? 후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동고산성이라고 하니까 후백제, 전주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사실 이제 전주에 놀러 가셨던 분들은 태조의 어진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경기전 저거를 이제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주라는 것을 힌트를 얻으셨어야 되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3번이죠.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나머지를 모른다고 해도 사실 전주만 파악했으면 3번을 이제 체크하실 수 있었을 텐데 나머지 좀 봅시다. 유영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한 장소를 답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북 부안이라는 곳입니다. 부안.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 우리 이거 김제 금산사죠. 금산사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번 전주고요. 김효사로 유배된 조광조가 사사된 장소라고 하면 전남 화순이라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5번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이제 무성서원이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 돼 있는데 임병찬은 이제 정읍 발언할 때 그 정읍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를 다 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머지 내용 중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2번 정도, 2번과 3번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전주라는 것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요걸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50번입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 그럼 박정희 정부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국교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그냥 대놓고 대통령의 사진을 줬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요게 김대중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DJ. 그래서 사실은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했고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했답니다.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표현이 명문화될 글로 이제 써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들어만 두시고 요거는 사실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 교과서 자체에도 설명 안 돼 있는 교과서가 대다수인데 이걸 여러분들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DJ의 그 사진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남북조절위원회는 우리 칠리소스 칠 사람 박정희 정부 시기에 모습으로 가셔야 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우유기야 팩 노태우의 모습이고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우리 DJ 같은 경우는 평양 가서 했죠. 판문점에서 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의 모습이고요. 남북 이산가족의 좀 자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최초 실현은 제가 난데없이 전두환 정부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요거 조금 어려웠어요. 좋습니다. 49, 50이 조금 이제 난데없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의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그냥 제끼세요. 내가 아는 것에서 정답을 찾겠다라는 마인드로 꼭 푸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65회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엄청 높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중간중간에 처음 보는, 지금까지 기출에서 보지 않았던 새로운 선지들이 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이 새롭게 좀 등장했다. 근데 그 중에서 외워야 할 것보다는 제끼는 용도가 더 많으니까 내가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66회 해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